네, 방금 보신 대로 위안부 할머니시죠. 이용수 할머니가 조금 전 대구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7일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부정 사용 의혹 등을 제기했던 바 있고요. 오늘 이제 후속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위안부로 끌려갔던 사연부터 시작해서 윤미향 당선인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등등 30년간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밝혔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금 울분의 차 오르기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또 생각과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 이 같은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말씀이 다 전달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또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들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일단은 주장을 그대로 정리를 해보면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는 네. 우리들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정신대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근로정신대를 가리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그런데 그 근로정신대를 위하는 단체가 마치 겉으로는 그 빵에 밀가루 반죽처럼 근로정신대를 놓고 네. 안에 소는 가장 심하게 피해를 입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놔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이용해서 결국 여러 가지 후원금이나 이런 걸 챙긴 거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위안부 피해자지 근로정신대가 아니다. 같이 섞어 놨으니 네. 일본이 사죄하고 배상할 리가 없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셨어요. 이런 논리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이런 주장이 한 축이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자기가 원하는 시위 방식이 있다. 지금 현재 수요 집회 같은 시위 방식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참을 했고 또 세계에서도 관심을 가졌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분들을 고생시키는 거였다. 그러니까 효과가 떨어졌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방식의 대책들이 필요하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사례로 들었던 게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이 함께 오가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장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불거져 있는 모든 문제들은 나는 모르는 문제인데 내가 그런 문제들에 굉장히 많이 속아 있는 것 같으니 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검찰에서 해야 될 일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수사가 되길 원한다. 그 중에서도 정신대를 도와주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이용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싶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일단 기자회견 전문이라고 해서 먼저 문서를 공개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이 문서의 내용과 그리고 본인의 주장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분이 원하고 있는 것은 뭘까? 정말 섭섭했던 건 뭘까? 이런 고민들을 갖다가 하게 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국회의원으로 나선다고 하면서 결국 사리사욕은 챙긴 게 네. 아니냐라고 하는 이 규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윤미향 대표가 국회의원에 나서게 된 것을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자기를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그런 계단을 쌓아온 네. 게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는 확실하게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 기자회견 때 밝혔던 내용에서 더 나아간 부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제 좀 더 깊이 속 얘기도 털어놓고요.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구체성을 갖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 정대협에 대한 굉장히 큰 불신을 이야기를 하면서 30년 동안 속았다, 이용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윤미향 당선인, 이용수 할머니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불렀다고는 했지만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같은 여러 가지 주장과 이야기 어떻게 들었을까요? 편치 않게 들었겠죠. 근데 그 편치 않은 게
억울함이 더 컸는지 아니면 뜨끔한 게 더 컸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윤미향 대표가 오늘 참석할 수 없었던 거는 일단 그 정의연의 회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아직 최종 정의가 된 부분이 없고 이미 수사에 들어가 버렸고, 그다음에 정의연의 어떤 운영 방향도 관련해 가지고는 할머니랑 충분한 얘기가 안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오늘 올 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 할머니 얘기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피해자 의사가 반영이 제대로 안 됐다. 그 처음에 정대협 위안부 문제 얘기하면서 정신대와 위안부는 분리된 그 개념인데 왜 여기서 대변하냐고 하는 거는, 정대협은 정의연의 전신이거든요. 지금까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해서 이들이 대리를 했는데 막상 정작 이런 위임장을 받은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리자들은 나섰는데 왜 정작 대리를 한다는 사람, 당사자들의 얘기는 반영이 안 됐냐, 그런 부분들을 왜 정대협이 위안부까지 대변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회계 문제 관련해서는 할머니가 이 회계 장부를 뭐 정확하게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만 집회가 끝나고 나왔는데도 배가 고프다 그러는데 돈이 없다 그러고 이런 섭섭했던 감정들이 쌓이지 않았나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는 할머니가 이제까지 계속 수요 집회도 나가셨고 했는데 돈 네. 모으고 이게 어디 이렇게 쓰여지는지 이런 것도 이렇게 대강은 아웃라인은 잡으셨는데,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운동을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게 맞냐, 우리가 사죄를 받고 배상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안 된다면은 미래 세대에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일본의 미래 세대가 이런 그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를 갖추게 하려면은 서로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거에 대한 세 가지 방향을 지금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뭐 어디까지가 할머니가 오해하신 부분도 있고 뭐 과장을 하신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진보 단체, 진보라고 하는 거는 과거의 악습, 현재 잘못된 부분을 개선을 하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진보잖아요. 그럼 이거를 무조건 어떤 뭐 보수 세력, 언론의 프레임으로 볼 게 아니라 받아들일 부분은 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이뤄온 성과와 별개로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만 하겠죠. 자, 오늘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어떤 내용이었는지 두 분께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지난 1차 때와의 차이, 어떤 내용이 있었으냐 하면은 1차 기자회견이 끝나고 난 뒤 이제 윤미향 당선인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7일 기자회견 뒤 19일에 윤미향 당선인이 찾아와 만났는데, 이 만남에 대해서 이용수 할머니가 본인의 입으로 직접 밝히면서 용서했다라고 언론에 기사가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했다. 나는 절대 용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언론이 오보를 낸 것도 맞고요.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잘못 전달한 거잖아요. 윤미향 당선인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그거는 취재를 한 기자한테 물어보셔야 되는데, 네. 만약에 용서를 한 게 맞다면은 윤미향 당선인도 저기 나갔어야 된다고, 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용서라는 거는, 용서가 뭔데요? 내가 잘못을 다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양해를 하는 게 용서잖아요. 근데 이제 정의연의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할머니가 생각하는 가치, 정의연이 이제까지 해왔던 가치관에 분명히 좀 괴리가 있는 게 보이고, 네. 회계 문제 관련해서도 할머니가 정확하게 그 내용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섭섭한 부분들이 있고, 회계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정의연에서 뭐 외부 감사를 받으려고 하다가 이미 압수수색을 당해가지고는 뭔가 지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용서를 한다는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용서를 논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따져 물어야 될 부분 등등이 아직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견에서 이용수 할머니 굉장히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 거센 비판을 하면서 국회의원 출마와 관련해서도 사리사욕을 차려서 마음대로 국회의원에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해온 동지가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 상당히 윤 당선인은 좀 아플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자회견 전문이라고 하는 내용에 보면은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네. 그리고 또 모두의 이용수 할머니가 전제로 하셨던 말은 뭐냐, 맨 처음 시작할 때 이전에는 누구를 원망하고 뭐 미워하고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오늘은 그런 얘기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더니 결과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는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언급들이 쭉 나왔었는데, 네. 핵심은 바로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자신을 속이고
이제 정신대 근로정신대들을 위한 활동을 하는 가운데 우리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컸고, 그렇게 이용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왔는지 자기한테 알리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그걸로 뭐 돈을 벌었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경력을 쌓아서 결국 국회의원 되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이제 윤 당선인과 관련돼서는 핵심적으로 지적을 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관계가 좀 다른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뭐 예를 들어 안성쉼터 휘황찬란하게 지어놓고 위대하신 윤미향 대표의 아버지가 거기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확한 정보를 잘 모르면서 오해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70이 넘는 고령이신데도 컨테이너에서 제대로 난방이 되지 않는 곳에서 기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언론에서 팩트체크가 돼서 다 나왔던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해서 그렇게 돈을 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도덕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이겠지만, 네. 그 집에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상당히 그 오해가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 사실은 또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이런 논리를 쌓아가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이 일본군 피해자 문제를 갖다 처음 다룰 때, 특히 여성들의 피해 문제를 갖다 다룰 때 근로정신대들의 문제들도 상당히 문제가 이제 심각했지만, 더 어떤 면에서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것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알려졌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자기 고백이 나오면서 이 단체가 결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기사들도 이분들이 나왔을 때 그 피해자들을 언급을 하면서 정신대라고 하는 표현을 고스란히 썼단 말이죠. 그리고 일부 언론들에서는 종군 위안부라고 일본이 썼습니다. 근데 종군 위안부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일본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따라와 가지고 결국은 매매춘을 한 여성이다, 직업 여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소신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애둘러서 정신대라고 하는 표정에서 더군다나 네. 더 많은 사람들이 고백도 하고 그 피해들을 갖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얘기를 하게끔 하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자극적인 언어들을 피하다 보니까 정신대라고 하는 이미 일본이 사용했던 언어를 그대로 사용했던 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맥락들을 전혀 무시한 채 근로정신대는 곧 정신대라고 하는 표현은 전부 근로정신대다, 그걸 위한 단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리를 쌓아가는 것은 그 탄생과 그때 당시에 또 그 기사들과 활동들을 기억하고 네.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사실 피해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오해하실 만한 소지도 있고요. 아울러 또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서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의혹이 한날 한시에 다 파헤쳐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윤미향 당선인이 이제 오는 31일부터는 21대 국회의원이 되는데, 그 이전에 어떤 입장과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러한 시기인 것도 같습니다.